GSM. 이제 세 번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조성주 선수의 매치입니다. 조성주 선수의 GSL의 도전. 김기현 선수는 지난 시즌 코드에서 올라오면서 경기를 펼친 기록이 있거든요. 네, 뭐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조성주 선수로 간다면 자타공이 정말 최강의 테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고, 게다가 항상 기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언제나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친 상대이긴 하나, 김기현 선수가 또 워낙에 테란 대 테란 동족전의 그런 그 빌드 싸움 이런 것들을 또 잘 쓰기로 유명해서 뭐 이번 승부 조성주 선수가 유리해 보이긴 하나, 하지만 김기현이라면 아직 모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4년에 S에 올라와서 16강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있는데 2015년과 2016년은 코드 A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김기현 선수가 근데 연습 때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정말 믿음직한 카드라고 계속해서 불리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링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성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역, 정말 큰 카드를 잡고 코드S에 올라가게 되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내일 경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김기현 선수고요. 자, 이에 맞서는 조성주 선수입니다. 코드S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저력을 갖추고 있는 조성주 선수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쉽게도 개인리그에서 성적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로서 프로리그에서 또 워낙에 또 활약이 또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그 팬분들의 기대를 감추질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조성주 선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그 커리어를 만들려면 이번 시즌엔 정말 개인리그에서 어떻게든 더 높게 올라갈 필요가 있죠. 네, 지난 시즌 코드에 올라왔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상대 주성욱을 만났어요. 사실 주성욱. 졌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강력한 선수였어요. 왜냐면 주성욱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자잖아요. 근데 조성주 선수라면 그런 선수를 꺾고 다시 한번 우승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김기현을 깔끔하게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김기현과 조성주 선수의 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족전이죠. 어슴탑 궤도조 선수, 레릴랑마루, 프로스트, 라크시르. 동족전이다 보니까 맵을 이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경기들과는 약간의 그런 그 차별적인 모습이 좀 보이죠. 라크시를 남긴 모습도 그렇고요. 뭔가 이제 양 선수로서 4인용과 2인용의 그런 차이들, 이런 점들에 맞춰서 혹은 정찰 방향, 혹은 또 메카닉의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맵을 또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동족전이지만 뭔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현 선수도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죠. 조성주 선수보다 뭐 커리어적인 부분에 떨어졌어도 최근에 연습량은 상당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몰아서 과연 조성주라는 이 큰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을 시작합니다. 2016 한식스 GSL 시즌2 코드 A. 1세트 대결 어슴탑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김기현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리얼리티. 지난 시즌 코드A 박근일 선수의 이름을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코드S 문턱에서 좌절.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예선 투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예요.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뭐 프로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죠. 거의 지지 않는 포스를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한판 졌는데 그게 서성훈 네.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잠깐의 사담을 나눴을 때 서성훈 선수가 경기를 개인리그를 진짜 오랜만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세트만 이기면 네.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난 코드A에서 지고 난 이후에 4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4달 오늘 경기 펼치는 거 좀 지켜보기 위해서 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성주의 경기를 보러 온 거죠. 네, 조성주와 김기현 선수의 경기는 꼭 지켜 가서 보겠다고. 예, 그렇게 계산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조성주 선수의 플레이가 또 재미있는 그런 그 플레이 스타일이잖아요. 그 특유의 거친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군인 선수인데, 약점이라면 조성주 선수가 다전제에 임했을 때 빌드를 이제 섞는 이런 플레이가 다른 테란에 비해서 약간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전에 은근히 약해요.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는 그래서 1세트를 가져가야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금 예측한 이유도 그겁니다. 조성주 선수의 그 특유의 거침이 먹혀야
그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기세를 올리고 상대가 위축되게 만들었을 때 네. 더 몰아붙여서 그냥 굳히게 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1세트는 조성주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네. 세트입니다. 그래서 성가스 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사신 더블이 되긴 하지만 본인은 성가스 플레이라서 살짝의 타이밍 차이가 있거든요. 뒷마당이 조금 늦는 거. 하지만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조성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 컨트롤 거기에 정말 빠른 그 견제. 이게 조성주 선수의 그 힘이거든요. 알고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에 비해 이제 김기현 선수의 경우엔 뭐 옛날 군단의 심장 때는 웬만하면 성가스가 당연한 거였지만 공회선에선 그냥 늦은 가스를 하더라도 투가스를 동시에 먹으면 약간 늦더라도 정말 그 가스 유닛들이 쉬지 않고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이제 김기현 선수의 테란전 이제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인 체제 상대로는 사실 배불리는 게 또 최고의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조성주 선수가 조금 더 상대 예측을 좀 잘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리그에서 주성욱 선수에게 복수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조성주 선수. 그것도 불리했던 경기를 본인의 피지컬로 네.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게 조성주 선수만이 유일하게 프로게이머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태양 선수도 있긴 한데 조성주의 피지컬이 상대방이 진짜 알고도 못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선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나? 화면 6개를 순간적으로 따다다다닥 움직이는데 네. 보는데도 어지러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플레이하는 조성주는 그래서 손목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 피지컬을 보여준 선수가 조성주 선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프로토스전을 좀 어려워하지 그 외의 경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려워하는 점이 또 없어 보였기 때문에 뭐 그래서 조성주 선수로선 경기 좀 임하기 좀 더 원활한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김기현 선수도 부족할 건 없어요. 태태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기량은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 두 선수가 오늘 GSL에서 경기 펼치고 내일은 스타리그에서 경기를 치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를 타야 됩니다. 네. 승리를 거둔 선수들 모두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한희석 선수나 변현우 선수도 스타리그와 GSL을 동시에 다 올라갔어요. 네. 은폐 벤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고요. 정찰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케일 탐색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죠. 김기현 선수는 사실 한 기만으로 모든 뭐 상대의 그런 그 타이밍 그리고 이제 체제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맞춰나갈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사실 그 사신과 화염차가 센터 쪽으로 한번 올라갔었을 때 찔러볼 의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신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기현 선수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었어요. 조성주 선수도 지금 은폐벤시 싸움을 할까 하다가 들켰는데 굳이 예측 가능한 그런 그 플레이를 하기보단 맞춰나갈 수 있게 가자. 어차피 난 트리플이니까. 일단 맞습니다. 지금 조성주 선수의 판단은 상황에 일단 맞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깜깜하게다가 지금 바이킹 섞어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벤시로 상대방을 흔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화염차를 꾸준히 찍는 것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염차를 꾸준히 찍으면 이거 근데 피해가 생각보다 화염차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 무기고지여서 기갑병 찌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트리플 내려앉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이라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들어온 거 확인하고 같이 좀 몰아내고 있죠. 네.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의 차이. 요새 이제 어스름탑에서 뭐 화염차를 이제 기갑병으로 바꿔서 기갑병과 함께 정면 치는 플레이가 뭐 요새 거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태태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막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요. 메카닉을 조성주가 네. 조성주가 가는 게 원래 메카닉 잡아먹던 바이오닉이 조성주 네. 선수였는데 그리고 그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선수라서 어. 묵직하게 느긋하게 하는 거 별로 안 네, 좋아하거든요. 원래 안 어울리거든요. 조성주가 조성주가 예. 항상 좀 바이오닉으로 상대를 지금 찍어놓았던 조성주가 맨날 개구장이어서 막 놀이터에서 놀고 막 흥모치고 네. 오고 맨날 그 부모님한테 야단 들었던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책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김기현 선수가 벤시 2개를 뽑았을 때 피해를 입히고 살려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갑병으로 못 찔러요. 왜냐하면 벤시를 잡았으면 기갑병을 한번 바이킹과 함께 밤까마귀 대동에서 찔러볼 수 있는데 벤시가 살았다는 건 기갑병이 네. 잡힌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김기현 선수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정보를 뭐 우연히 레더에서 만나본 적이 있거나 등등의 그런 그 사전 데이터가 있었다면 김기현 선수도 좀 뒤늦게 상대 메카닉을 보더라도 결국 메카닉 하는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면 괜찮은데 조성주가 메카닉을 했다고? 나 근데 한 번도 이거
최근에 메카닉 상대 연습 따로 안 했는데 싶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김기현 선수도 뭔가 이상해서 이전에 본인 쪽에 스캔을 한번 뿌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뿌리는 겁니다. 네. 분명히 메카닉 아닌 것 아니, 같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화염차가 10기라고? 지금 아니, 군수 김기현 선수의 병영을 보면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예측을 약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바른로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가능성을 좀 읽고 있었어요. 확신만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화염차를 계속 찌는 걸 봤기 때문에 메카닉이 아니더라도 한번 찔러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해병보다는 불곰이 확실히 강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바이오닉 테란의 상징성이 좀 강했던 조성주 선수의 이미지를 너무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기현 선수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테란 생각하듯이 메카닉을 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뭐 대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8분 동안 조성주가 공격을 안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요? 원래 견제도 안 가고. 근데 센터 쪽에 힘을 준 만큼 김기현 선수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소수의 병력이 나다니면 안 돼요. 지금 제공권을 조성주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 돌려서 이득 못 거두거든요. 네. 한 번 돌릴 때마다 묵직한 한 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조성주 선수. 근데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조성주 선수가 메카닉을 한 번도 안 쓰진 않았었거든요. 네. 옛날에. 아주 가끔 정말 의외의 타이밍에 한번 뭐 아마 저그전에 한 번쯤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과는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에게 안 맞는 옷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옛날에 캐커스밸리에서 노준규 선수한테 메카닉 줬다가 한번 졌거든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때 느낀 게 그 공성전차로 자리 싸움하는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 메카닉을 꺼내서 좀 더 보긴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완성도를 분명 이전에 체크해봐야죠. 썼을 땐 항상 아빠 옷 입고 나온 것처럼 약간 뭔가 어색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조성주 하면 떠오르는 게 피지컬이니까 지금 메카닉은 피지컬을 살려줄 수 없는 거고 단단함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단해 보이긴 하는 건 스캔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계속 확보해주고 있다는 거. 근데 약간 불길한 예감도 드는 게요. 이거 조성주 선수가 그거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태태전에서 내가 정말 약속 시간만 없으면 쓸 수 있는 딱 체제 하나 있습니다. 지도판 가를 때까지 안 가는 작전이 있거든요. 나중에 밤까마귀만 뽑으면서 200 채우고 버티면 상대가 말려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JSL에서도 아주 가끔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조성주 선수가 너무 안 움직이는데 이거 1시간 게임 가자는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김기현 선수도 그래서 지금 우주공항 체제를 바로 구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감시탑에 안 걸리는 위치에 병력을 빼놓고 동시다발적으로 뒷마당과 본진 쪽에 난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오! 이 자리는 여기는 자, 들어가서 언덕 위쪽 잡았습니다. 바이킹이 있어서 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 싸움이 문제죠. 자, 그래서 시야 확보하고 언덕 아래쪽에서 공성전차들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선점한 효과는 있어요. 네. 전차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성주 선수도 모든 전차를 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아먹었을 때 조성주 선수가 이걸 걷어내자고 전차를 다 빼잖아요. 그럼 치고 들어가려고 우려선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빠지면 들어가려고. 네. 이 언덕 위쪽으로 먼저 칼날을 보고 이제 있는 움직이죠. 김기현 선수고요. 근데 움직이는 거 봤죠? 바이킹도 있는 거 봤죠? 네. 갑니다. 9시 지금 그럼 들어가죠. 9시 가요. 김기현의 노림수. 야, 여기는! 이쪽 잡아놓고 지금 들어가서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병력 소모하게 되면 바로 스카이 테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 관리도 또 와요, 지금 또 와요, 오직까지 또 와요. 오히려 김기현이 피지컬을 아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조성주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네. 아 그리고 원래 김기현 선수가 옛날부터 또 메카닉도 상당히 네. 잘하기로 유명했잖아요. 와, 세 방이야. 약점을 알아요. 내가 많이 해본 체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해방선을 찍는다는 것도 독특하긴 하네요. 해방선을 6개 찍어서 제공권을 잡겠다 같은데 일단 그럼 바이킹을 1점에서 다 잡아줘야죠. 자, 네. 입구는 30기가량 저- 잡은 상황이고요. 해방선이 이제 어떤 유닛이냐면 동호회산 초창기 때 그때 메카닉 테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법으로 나온 게 해방선 테란이에요. 스카이 테란. 이게 정말 고전 그 카운터 체제인데 최근에 좀 안 나오다가 김기현 선수가 오랜만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이킹의 방선. 네. 확실히 근데 조성주 선수는 좀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메카닉이 묵직해야 되는데 묵직함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판단은 구쿠만을 보고 있어요. 사령부를 지어주면서 어떻게든 라인 긋고 조합 갖춰질 때까지 버티겠다는데 김기현 선수가 오히려 체제 변화를 빠르게 했습니다. 이거 상황 자체가 김기현 선수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벤시까지 하나 돌리고요. 네. 바이킹 해방선을 카운터 치려면 이게 은근히 지상兵력으로 잘 안 되고요. 밤까마귀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밤까마귀 바이킹이 해방선 바이킹과 싸웠을 때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한번 소모전을 해버린 바람에 조성주 선수가 아직 깜깜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김기현 선수가 한 번 더 공격적인 자리를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8가스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10가스는 주지 않겠다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병력을 계속해서 빼놓고 감시탑에 안 걸리는 위치에 병력을 빼놨어요. 상대방이 멀티 가져가는 모션 취하자마자 덮칠 생각 있습니다. 네, 인구수 35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 자, 현재로 일꾼을 다수 제거하면서 분위기 끌고 있고요. 밀봉을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성주 선수가 그래도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메카닉 테란의 그 특성상 아무리 불리해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주 선수가 다시 카드를 다 올려놨죠.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김기현 선수가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게 알고 있으니까 메카닉 상대로 바이오닉으로 무리하다가 한 번 잘못 쏘면 역전되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걸 아니까 우주공항 추가에 융합로까지 그냥 스카이테란으로 체제 구축하고 멀티가 오른쪽 라인을 다 가져갔으니까 자원력에서 밀릴 수가 없다는 판단 네. 적중했어요. 해방선 바이킹 생산 들어가고 있어요. 김기현.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냥 그냥 정말 짧게 생각하면 전투 수행감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가 스카이테란이면 반감하게 먼저 모은 쪽이 좀 더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조성 선수가 살짝 독특한 건 천공 발톱된 지뢰를 섞어주고 있어요. 스카이테란 상대했을 때 깜깜하기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 지뢰로 순삭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뢰를 모아줍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그거죠. 서로가 완전 공중 대 공중 싸움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지상을 나중에 버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빨리 버려버리게 되면 저 지뢰가 대놓고 앞으로 막 가서 매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 방금 스캐너 탐색을 확인했다면 김기현 선수도 일정량의 지상 능력은 남겨놔야 네, 이제 저 지뢰 플레이를 감당할 수 있겠죠.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상대방이 스카이테란이라는 걸 알고 지뢰를 모아주고 있는데, 김기현 선수는 이러면 해방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해방선의 사업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저거 사업됐을 때 지뢰가 못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모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 싸움은 해방선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바이킹의 수예요. 바이킹인데 뭉치면 안 네. 됩니다. 김기현도. 근데 사거리가 해방선이 짧기 때문에 바이킹이 무빙샷 해버리면 다 잡아버리거든요. 못 붙어요 아예. 그래서 바이킹은 항상 상대보다 많아야 됩니다. 네. 지뢰 다수를 좀 대동하고 움직여요. 네. 김기현 조성주. 선수 밤까마귀를 찍지 않은 상태로 스카이테란 제공권을 잡고 지상도 내주지 않겠다.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스카이테란만큼은 지뢰로 녹여버리겠다라고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조성주 선수에게 천천히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조성주 선수가 컨트롤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해야 될 건 그러니까 저 지뢰가 상당히 공격적인 쪽에 자리를 잡아야 이제 상대의 공중 능력을 잡아줄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뭘 또 해야 되냐면 전차도 따라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해병물곰이 저 지뢰를 못 끊게 해야 되거든요. 손이 두 번 가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좀 어렵거든요. 이게 원래 조성주 하면 동시다발적인 양동작전이 해야 됩니다. 네. 동시다발적인 양동작전이 아니라 네. 센터 쪽에 피지컬을 모두 다 쏟아붓겠다. 자, 센터로 그냥 올라갈 생각이에요. 전차가 이거 스카이테란 못 덤벼요. 빠졌을 때 네. 지뢰가 지뢰가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자, 지뢰로 여기 자리에 스카이테란 또 앉아서. 자, 근데 무빙샷. 위에서 자리를 지뢰가 잡아봐. 안 지뢰. 자, 근데 오우. 김기현의 반응도 좋았어요. 예. 이거 지금 인코스 순식간에 50 차이 그렇죠. 나거든요. 자, 이 한 방에 뭉쳐있던 병력들이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거 반복이에요. 조성주 선수 이거 반복이고, 예. 김기현 선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지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지뢰를 감당 못하게 되는 순간에 아예 저 바이킹이 못 나가거든요. 와, 이건 지뢰가 한 줄이 깔리니까 이게 지금 핵보다 강해 보여요. 핵보다 훨씬 예. 센 데미지가 순식간에 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뭉치니까 핵줄에.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선수가 밤까마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역시 이제 추적 미사일로 응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그렇죠. 자, 해방선이 이번에 2차 장전, 2차 장전, 2차 해방선이- 장전. 네,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네. 일단 지뢰만 잡으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문제예요. 저 소수의 지상 병력을 잡을 수 있는 김기현의 알파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알파 병력을 생산하는 게 벤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조성 선수 입장에선 자원력도 어느 순간 역전을 했고 멀티를 빠르게 가져간 게 김기현 선수라서 조금 더 자원이 빨리 떨어져요. 네. 이렇게 이게 급해서 아마 벤시 찍은 거예요. 아마 이거 더 쭉 밀렸을까봐 벤시 찍은 건데, 네. 막았다 싶으니까 밤까마귀 뽑았죠. 야. 늦긴 하지만 저 판단 일단 맞습니다. 네. 대신에 김기현 선수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지뢰 생산 들어가죠. 한 7개씩 고정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했던 건 사실 업입니다.
이게 김기현 선수가 약간 늦게 스카이 병력을 모으다 보니까 메카닉보다 약간 방업 이런 게 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거의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이걸 김기현 선수가 자신의 무기로 네. 활용해야 됩니다. 밤까마귀 바이킹 조합이 됐을 때 사실 그 라인 긋고 하는 플레이를 깨려면 유령이 답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뢰를 섞어서 싸워주는 게 오히려 화끈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밤까마귀가 나오더라도 지뢰에다가 순식간에 녹여주진 못하잖아요. 오히려 지뢰의 순간적인 폭딜이 밤까마귀를 녹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손싸움이에요. 진짜 반응 와, 싸움. 여기 먼저 움직인 쪽이 유리합니다. 밤까마귀 대량 생산체에 네. 들어가고 있는 김기현 선수고요. 지뢰가 지뢰. 이거 제 도망 못 둘 중에 가요. 이번에 추적 둘 미사일 일단 꽂히는 순간에 못 도망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먼저 핵. 빠른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카이테라는 병력이 뭉치거든요. 뭉치는 걸 지뢰가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뢰로 모든 걸 대신에 태우겠다. 근데 이거 바이킹이 만약에 김기현 선수가 좀 더 많으면 김기현 선수가 먼저 바이킹만 나가서 치고 빠지고 반복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킹 찍고 있는 거죠. 이거 더 오기 전에 밀어내려고. 네. 그리고 김기현 선수는 전투 수행하면 절대 못 가는데 조성주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자원 세이브하고 조합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스캔 에너지 계속 써가면서 상대방 비율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령부도 늘려주고 건설로 버릴 때 됐죠 이러면. 오게 되면 더 깊숙이 배설되고 이거 얻어내기 하나만. 어렵습니다. 야 이게 아니 무슨 지뢰를 해변 컨트롤을 해주지 하나씩 하고 있어요. 소수의 전차가 있다는 게 진짜 큽니다. 네, 저것 때문에 지뢰가 센 거예요. 네. 지뢰만 오면 이게 커버가 되는데 저 전차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어느 정도의 지상 경력이 항상 준비되어야 되고요. 빠지는 순간에 빈틈 나옵니다. 대신 네. 김기현 선수도 밤까마귀가 모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수호기 모드 한 상태로 상대방 지뢰 못 다가오게 하고 바이킹이 들어오면 국지방어기로 상대방 바이킹 줄여주는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지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플레이 한 번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기현 선수 다시 와. 이제 와, 반감을 이거 진짜 양산하는데 지뢰가. 근데 이 확장 주는 거 안 돼요? 와 이거 지뢰가 간다면 이거 테란이 김기현 선수가 조합은 갖춰졌는데 못 내려와요. 네. 이제 밤까마귀 에너지 약간 모자랐던 건데 기습! 지뢰 테란. 조성주 선수의 공중 능력 충원 안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싸우면 김기현 선수가 압도할 수 와 있는데 이건 이거 밤까마귀 밤까마귀! 밤까마귀 근데 자, 그래서 오. 네, 지뢰는 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물에는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말이지. 이거 진짜 서로 간에 진짜 그냥 손싸움이거든요. 피지컬 그렇죠. 싸움인데 그렇죠. 김기현 선수도 안 밀리고 있습니다. 네. 센터 쪽에 집중하는 건 밀리지 않아요. 조성주 선수도 지금 이병렬 전멸하면 안 돼요. 이거 전멸하면 김기현 선수의 밤까마귀 모인 거 커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뢰가 대박을 내줘야 되는데 이번에 대박을 내야 되는 지뢰가 지상병력에 막으면 안 되죠. 예, 내리는 순간. 네, 근데 많이 잡았어요. 어차피 지뢰만 다 잡으면 되거든요. 네 지뢰가 좀 정리가 되면요. 그리고 사령부를 지어놓은 게 좀 많기 때문에 옮기면 일단 복구는 또 됩니다. 네. 5기가 잡히면 10기가 태어나요. 이야 지금 여기 스카이테란 하고 있는데요. 조성주 선수는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혀요 지금요. 지뢰를 계속 뽑아주는 것까진 좋은데 김기현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해주는 게 진짜 좋네요. 조성주 선수가 만약 김기현 선수가 무리해줬다면 지뢰 역대박 내면서 쉽게 이겼을 거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도 어차피 멀티는 똑같으니까 서로 간의 후반 조합 싸움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천천히 하자. 서로 그냥 1시간 게임 하자. 네. 그게 되니까 오히려 김기현 선수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뢰를 지금 계속 생산하면서 네. 지금 김기현 선수와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한 명은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거 이게 와, 네, 하루아침에 건물 못 짓잖아요. 네. 큰 기가 그림. 막힙니다. 조성주 선수의 정말 큰 그림. 보통 정말 테란이 밤까마귀 이렇게 쌓이고 네. 바이킹 저렇게 쌓이면 이건 밤까마귀 많은 쪽이 유리한 데인데 조성주는 밤까마귀를 안 찍어요. 네. 아니 처음 봅니다. 사실 처음 봐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밤까마귀가 항상 거의 우위였는데 지금 이런 이제 조성주 선수의 플레이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뢰의 대박을 보고 싶은데 지금 김기현 선수가 국지방어기를 안 깔고 자동 포탑을 깔아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게 그렇죠. 지뢰가 반응을 못 하잖아요. 저걸로 지뢰를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를 공속 모드 안 한 것도 좋아요. 공속 모드를 해버리면 하자마자 자동 포탑으로 다 잡아먹는데 퉁퉁 보러 가니까 네. 딱히 자동 포탑을 못 깔고 있죠. 오, 사거리 오. 싸움, 사거리 싸움. 근데 김기현 선수도 많이 자원이 가요. 남고 있긴 한데 아직 어떤 조합을 해야 될지 확신이 없어서 인구수를 비워놨거든요. 스카이 싸움에서는 안 밀리니까. 자, 그리고 포탑 상대 지는 거 봤으면 김기현 선수 이제 포탑 네. 지어야 돼요. 서로 포탑 지어야 됩니다.
이거 포탑 라인 싸움이에요. 태태전 이거 30분 넘어가면 공격적 포탑을 준비한 쪽이 거의 이깁니다. 계속 잠시 갈 거예요. 포탑 지으면서 계속 갈 거거든요. 조지라인 구성해야 돼요. 전공 발톱이다. 잠깐만. 진짜 빠르게 발성되긴 하거든요.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오조대네들. 아니 지뢰가 끝까지 쫓아가니까. 여드라 야 이게 지뢰다. 예, 지뢰 전설을 만든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여기까지 몰리게 되면 조성주 선수의 라인이 전진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조지 라인을 김경 선수가 멀어야 되려면 기대되는 느낌이에요. 똑같이 정면에다 포탑 짓고 행성을 세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진짜 모두게. 무서워요. 좀비 달라붙듯이. 오, 또요. 아니 지뢰가 문제는 잡히면 또 나와요. 그렇죠. 지뢰는 영원히 뽑을 수 있습니다. 단독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빼고 있어요. 그렇죠. 지뢰도 그리고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아, 그리고 반응로 네. 도착하면 또 진짜 미친듯이 나옵니다. 네, 저걸링처럼 나옵니다 지금요. 그쵸. 군수공장 하나에서 지뢰가 두 예, 개씩 지키니까. 저걸링 아니 저글링인가요? 야, 지금 맹독충처럼 싸워요. 네. 오 지뢰 서로가 야 지뢰에다가 이제 지뢰. 와 근데 또 빨리 지뢰 넘어갔어요. 야. 이거 이득이죠. 네, 서로 터뜨리면 이득이네. 이득이죠. 춤이 뺐어요. 네. 예, 춤이 뺐어요. 네, 이득 인정입니다. 와. 이제 근데 싸우는 코너 불렸어 코너. 더 이상 이상 안 됩니다. 근데 바꿔기 춤이 지뢰 지뢰 없나요? 자, 이러면 이제 2차 지뢰. 스플릿 데미지가 누가 더 많이 들어갔나? 이거 제공권이 확실히 잡습니까? 조성주가 밀리나요? 바이킹 조성주가 세븐이 서거든요. 밀고 있어. 조성주가 밀어요. 밀어요. 특히 소수 전차가 또 하나 살아났죠. 또 방심해서 퉁퉁포 퉁퉁포. 야. 지뢰가 곧 테란의 미래다. 아니 자 광물이 3천이었는데 어느새 그 자원을 다 썼습니다. 네. 아니 뭐 마인크래프트도 뭐 비슷한 크래프트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많이 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지뢰로요. 같은 크래프트예요. 예, 지금 갑니다 이번에요. 아니 스카이 테란을 마인으로 제거합니다. 아니 뭐 마인만 찍어 지뢰만 찍어서 이기고 있어요. 네, 새로운 뉴 메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예, 아니 테란 지뢰가 과감하게 곧 미래다. 테란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예, 까마귀는 지뢰가 잡혀요. 지뢰가 있었네요. 예, 상당히 저렴한. 진짜 예, 저걸링보다 조금 비싼. 살짝 조금 더 예, 가스가 저걸링보다 들어가는 그 비싼. 정도. 조금 더 예, 먹게. 가스 살짝 빠른. 아니 와, 이거 인구수가 김기현 선수가 지금 오른쪽 라인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이 쌓였었는데 이거 보세요. 그 광물 와 이제는 뭐죠 이거? 야, 이거 광물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지뢰가 광물에 채취 않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요 주인공이 지뢰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유령 정말 찍으니까 빠르죠. 기가 뻥뻥이 찍고 있어요. 저걸링 바로 판 느낌이에요. 아드레날린 안 되나요? 이거 조합이 깨져버리면 이제 이거 김기현 선수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갇혀서 오잖아요 조성주 선수는. 네. 이미 상황은 정말 많이 기울었죠. 네, 세 시경 많이 쪽에서 기울었죠. 싸웠을 때 조성주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와 이제 그냥 가죠. 이게 사거리가 원래 바이킹이 우위라서 해방선이 이렇게 자신 있게 못 들어가는데 네.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전차를 5개에서 8개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도 대단하고 조성주 선수가 이 플레이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그렇죠. 했구나. 아 근데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어, 손이 안 이거. 받쳐주면 안 되는데 야, 이 지뢰. 전차 따로 지뢰 따로. 지뢰. 오. 지뢰. 근데 그래도 김기현 선수도 이러면서 광물 쌓였던 거 바이오닉으로 완전 세제 바꿨죠. 네. 상대 전차가 좀 줄었으니까 근데 전차랑 해방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선이 못 가요. 이게 바이킹의 지뢰였으면 지금 바이오닉 병력의 순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전차와 해방선 때문에 그렇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왼쪽 구역에 확장은 지금 이미 넓힌 상황이고요. 그만큼 조합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크죠. 조성주 선수의 조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중앙의 미니 지원으로 미사일 포탑과 함께 완벽한 수비가 이루어진 거죠. 네. 와. 그냥 밀어붙이죠. 김기현 뒤에 선수가 전면에는 항상 지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그와 프로스 유저의 마음을 예. 조금 읽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선 이거 뭐냐고. 그렇죠. 와 조성주 이번 세트에서 견제 한 번도 안 떠났습니다. 모든 싸움을 센터 싸움으로 화력 집중했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이 센터 싸움에 빛나니까 네. 이런 플레이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자, 길목차는 들어가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전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 모든 네, 피지컬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거 무서워서 못 오고. 네, 난전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김기현 선수가 난전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상대의 자원줄을 말려야 이런 조합이 안 나오는 건데 거의 모든 확장이 수비가 또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행성도대를 지어놨기 때문에 전차 2기 정도만 멀티 쪽에 빼더라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천하의 일병 불곰이 네.
항상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공포감. 아니 이게 적당히 한두 개만 나왔으면 모르는데 오늘 막 네. 10개 20개씩 막 여기저기에 매설되다 보니까 그렇죠. 몰라요.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스캔도 여기저기 막 쏴야 돼요. 네. 그래 전투 수행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태전이 해법이 안 됩니다. 지금 전투 순양하면 지뢰에 순삭당하는 거거든요. 바이킹도 있고 해방선도 있어요. 와 근데 김기현 선수 밤까마귀를 그렇게 찍었는데 결국 다 접혀서 지뢰에 이렇게 흔들리네요. 아니 근데 컨트롤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찾는 것도 대단한데 찾아서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네. 맵 자체가 진짜 그냥 지뢰 밭이네요. 가는 길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테란의 병력 중에 모두가 있는 유닛이 지금 4종류 정도 되죠? 기갑병과 해방선과 바이킹, 지뢰, 전차 5종류. 이걸 적대적소에 그렇죠. 지금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갑자기 바이킹이 저게- 돌격 모드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단순히 5종 세트. 네. 예. 5 유닛이 다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가 모두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지뢰는요 터져도 돼요. 또 뽑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거 뒤로 빼면서 땅 찍는 어택 땅 플레이로는 지뢰 못 잡거든요. 지뢰 다 1.4 해줘야 됩니다. 오 지뢰 하나가 지금 용맹하게. 지뢰 하나가 매설돼서 용맹하게. 와, 대박. 핵이 떨어지긴 네, 하는데 많이 뽑는 이유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면 된다. 그렇죠. 원래 지뢰는 그렇게 준비한 유닛이거든요. 네. 한 2-3개만 터지면 된다. 네, 아 이거 하나 주네요. 네. 그리고 그 유령은 지뢰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이득이죠. 대단하네요. 최종 경기 전투 소양함도 답이 없죠. 네. 치즈! 이번 경기 주인공, 이번 경기 MVP는 누가 말해도 이건 지뢰예요, 지뢰. 그렇습니다. 이게 1세트 이제 뭐 끝나긴 했지만 상당히 임팩트도 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태태전 기본 공식이 원래 밤까마귀가 끝판대장이었지만 이 일단 공식을 한번 깨줬고요. 그리고 그걸 깬 선수가 다름 아닌 조성주 선수입니다. 바이오닉 테란의 대가이기도 하고 원래 안티 메카닉의 선두주자인데 오히려 자신이 정말 완성된 메카닉을 들고 나오면서 멋진 경기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해병 불곰을 사용해 주듯이 지뢰를 이용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주성 선수가 뒤에 흔들면서 조합을 갖추고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라 초반에 불리했던 경기를 멀티를 가져가고 지키면서 조합을 바꿔서 승리했다는 게 의미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스카이 테란을 상대로 한탕 싸움하고 1시간 게임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35분 만에 이겨버렸어요. 주성주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바이오닉보다도 좀 새로움을 이번에 메카닉 통해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 지뢰가 있었고요. 현재 스코어는 1대0이죠. 김기현 선수에게 연습 경기에서 이렇게 지뢰를 사용하는 장면을 만나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1세트 경기에 이걸 극복할지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한식스 GSS 시즌2 코드 A When marching on, cause when the hammer falls, you hold on to your faith. 궤도조 선수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김기현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리얼리티 조성주 선수의 그 지뢰 공격에 휘청거렸죠. 흔들렸습니다. 1세트 경기 내줬어요. 0대1로 시작하는 김기현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조성주 선수는 항상 발전하고 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조성주 선수가 그 첫 세트를 잡으면 충분히 3대0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네요. 첫 세트에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 와서 오랜만에 개인 리그에서 한번 써봤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준비한 빌드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했다라는 거, 이건 자신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2세트에는 조성주의 피지컬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성주 선수가 첫 번째 관문을 좀 잘 넘어섰고 네. 주도권을 잡은 채 두 번째 경기 이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상대가 어스림탑을 뺄 확률은 낮은데 뺄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무조건 보여줄 했기 때문에 1세트에 이제 먼저 패치하고 아마 의미심장한 그 멘트도 그였을 것 같아요. 1세트를 가져가야 기세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그냥 하던 걸로 이기면 임팩트가 덜한데 이런 식으로 이기면 조금 더 평소보다 훨씬 더 상승세를 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성주 선수에겐 정말 의미 있는 첫 번째 세트였고 대신에 김기현 선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메카닉이라는 꺼내를 약간 좀 어려운 맵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으로 승리를 또 거두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경기를 치는 조성조 선수의 그 경기 준비. 최근에 프로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개인 리그에서는 좀 인연이 잘 없었는데 자, 오늘 경기와 또 내일 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성조 선수 오늘 경기의 경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오늘 본인이 준비한 제 카드로 1세트를 가져갔는데 2, 3세트는 원래 잘하던 피지컬로 3대0 승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스타리그에서의 그 풀리그는 또 다시 한 번의 전승을 조성주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점은 뭐 오늘 2세트에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궤도 선수도 메카닉 대름해 줍니다. 이거 은근히 생긴 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게이머들 가끔 레더 방송하는 거 보면 게이머들끼리 만났을 때 메카닉 막 써서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해도 조성주 선수가 아닌 김기현 선수의 손에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고 네, 뭐 가능성은 좀 아직도 있어요. 지뢰를 사랑하네요. 태태전에 선지뢰 진짜 안 하거든요. 보통 가끔 나오죠 가끔. 네, 진짜 가끔 나오는데 이거 지금 화염차 찍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뢰를 뽑는다라는 게 지뢰다가 이게 거의 테라 그 저그전 하는 것처럼 네. 육해병에 원지뢰 태워갖고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선수도 필살 변경을 준비하고 있죠. 테란의 유닛 중에 유일하게 신으로 불리는 그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거는 입구 쪽으로 찌를 수 있으니까 모든 병력 입구 쪽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뒷마당의 지뢰가 아니죠. 김기현 선수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화염차 한 기만 와서 한 개 땡긴다는 거. 정도잖아요. 정말 굳이 안 해도 되는 플레이를 조성 선수가 해준다라는 건 피지컬 싸움을 걸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안 오는 쪽을 보고 있어요. 오, 파이팅이 먼저. 사이클론도 때리고 있었어요. 이야. 오. 자, 의료선! 의료선 안 터졌어요. 의료선 툭! 의료선 한 방. 툭. 일단 살아 돌아가기 어려운 쪽이 의료선이긴 한데 근데 해병에 표무고정 빠져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의료선 터졌어요. 그래도 조성주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쪽을 네. 계속 때려주면서 어어어. 뒷마당의 건설로부터 잡아줬으니까. 네, 그리고 지뢰쿨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추가 성과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6개나 바꿔줬고요. 저 지뢰 쪽에다가 스캔을 쓰면 두 번째는 웬만하면 지게로봇 이렇게 떨구거든요. 지게로봇 떨궜을 때 NC가 은폐돼서 갑니다. 그 지뢰에게도 오. 와,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근데 아까 저거- 지기로봇 투하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나마 밤까마귀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정리해야죠. 더 이상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김현 선수 지뢰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봐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진짜 보기만 해도요. 짜증이 밀려올 겁니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역시 네. 맞대응 하겠다는 갓은 거죠. 갓으로. 네, 이게 또 상대 뽑은 거 봤으면 은근히 한번 뽑아보고 싶거든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뒤에서 밀리면 경기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에는 신으로, 믿음의 네. 믿음으로. 그렇죠. 지뢰로 양념했던 건설 로봇에 이거 자체가 이번엔 들어가서 제대로 드네요. 네. 밤까마귀를 찍었는데 벤시에 흔들리는 것만큼 짜증나는 상황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택 했으면 이제 한 4개 잡았을 건데 한 개 더 잡게 되거든요. 자, 잡아내기 위해서 뒤에서 등불이 대주는 밤까마귀 끊어내긴 했습니다. 자, 잡았어요? 하지만 네, 빨리 복귀해야 되죠. 지금 오. 일부러 저 멀리 유인한 거거든요. 오. 원래 밤까마귀 뽑은 테란들은 보통 미사일 포탑을 거의 안 짓기 때문에 그 빈틈을 조성주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제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해병을 줄여주면 트리플 편하게 안착 못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와. 해병 줄여주는 겁니다. 해병의 숫자를 줄여주고 빠지네요. 이렇게 되니까 조성 선수가 트리플의 사령부를 바로 안착시키고 상황은 조성주에게 엄청 기울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기는 또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이라서 이번 세트까지 김기현 선수가 지게 된다면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3대 0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기 싸움이거든요. 지금 체대 싸움이나 아니면 뭐 준비된 빌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하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서로의 실력을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경기예요. 네. 그 금패벤 씨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견제를 해준다라는 게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엄청 상황이 안 좋다라고 느껴질 거거든요. 이럴 때 병력 돌리는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직하게 조합 갖추면서 상대방의 피지컬 싸움 그때 이득을 거둬줘야 돼요. 자극제 타이밍이 먼저 완성되는 쪽은 김기현 선수고요. 네, 대신에 공방업은 조성주 선수가 약간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킹이 또 어느 정도 또 엄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탱요선 이런 플레이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선수는 네, 일단 해병이 한 개 정도 혹은 스캐너 탐색으로 상대 병력 배치와 그리고 이제 구성을 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됩니다. 굳이 지금 무리할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에요. 네. 네. 고기고 올라가고. 바이킹이 좀 많다 싶으니까 또 뒤로 물렸죠. 이게 밤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방어기를 활용해주면서 탱교선을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본인의 바이킹까지 대동해야 되거든요. 만약 근데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해병의 피해를 입으면 상황은 못 이기는 상황이 되니까 굳이 무리 안 하는 판례는 진짜 좋네요. 위치 이제 바이킹을 저 정도로 배치하는 건 오지마가 아니라 약간 이건 요행도 바라는 겁니다. 오면 죽는다. 네, 오면 그냥 무조건 잡아먹겠다. 근데 가끔 또 그런 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막 색이 되게 날아오다가 저기 걸리는 순간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릴 수 네. 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저런 플레이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조성주 선수의 시야가 진짜 밝거든요. 지금 근데 김기현 선수도 묵직하게 한 방을 조합해주고 있다 보니까 병력 싸움에서 안 밀려요. 그래서 인프라 갖추고 업그레이드에 가장 집중을 해주고 있을 때 조성주 선수가 피지컬 싸움 안 걸고 있습니다. 아직 김기현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성주 선수의 지금 경기는 약간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김기현 선수는 그냥 공호유선 태태전에 정말 많이 나왔던 의료선 중심의 플레이로 탱요선 기반이거든요. 근데 조성주 선수는 바이킹 벤시가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이건 군단의 심장 때 자주 썼던 것처럼 이건 바이킹 벤시로 시야 싸움과 약간 그 잔여병력 정리 정도에 집중을 하는 식으로 약간 옛날 느낌에 드는 태태전의 모습입니다. 네. 상대방의 좀 시야를 먼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 옛날 느낌의 플레이가 나왔을 때 오히려 조성주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최근 태태전은 정말 탱요선 싸움이 되다 보니까 바이킹 벤시로 사거리 싸움 해주는 게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김기현 요새 선수가. 거의 안 해요. 그냥 스캔 쓰고 막 내려버리지. 네. 지금 감기탑이 지금 설치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자, 우측 한번 돌아가 보는데요. 여기 사이클론을 좀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서로 팔가스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스캔으로 병력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로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이업은 내가 더 빠를 거야 인데 똑같거든요. 센터 싸움 한번 팡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 누구의 피지컬이 더 좋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병력들을 우선은 먼저 끊어내고요. 센터 쪽으로. 조성주 선수는 지금 2업 타이밍에 맞춰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 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멀티 타이밍도 셋이 그나마 사이클론이 봐줘서 여기서 그냥 네. 시간 끌어주고 일찌감치 가서 좀 3시 쪽에서 자리 잡았던 사이클론 정리가 됐습니다. 확장 타이밍도 알아차렸고요. 자리 싸움이에요. 게다가 영 네. 선수의 확장에 맞물리는 그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 위치예요. 네, 이 싸움에서 힘에서 밀리게 된다면 그대로 쭉 자신의 확장까지 날아갈 수 있는 네. 위치입니다. 자, 3시에 지금 확장을 좀 이어나가면서 그 아래쪽으로 병력 배치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 인구수는 조성주가 많지만 김기현 선수는 밤까마귀가 있거든요. 네. 그 밤까마귀의 활용도를 봐야죠. 제공권 싸움을 잡기 위한 대박이기에 복지방어기. 충분한 수예요. 서로가. 복지방어기. 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자동 부담을 썼어요. 자동으로 싸움이 잡아요. 잡죠. 들어가면서 압도적으로 밀수했죠. 이제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 이제 2업인데. 와, 이게 몇 초 차이. 업의 그 아슬아슬한 그 차이. 그 1초 차이를. 네.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복지방어기를 안 쓰고 자동 부담을 쓰다 보니까 바이킹 싸움에서 밀렸고 벤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들어가는 타이밍 보십시오. 저 언덕 위쪽에서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김기현. 자, 일단 한 기 번 맞아서는 안 돼요.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성주 선수의 추가 확장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김기현 선수는 여기서 막는다고 해도 확장 하나 날아갔어요. 네. 자, 반대로 조성주 선수는 3시 쪽에 자랑도 내려앉히고 좀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 시야 싸움. 제공권이 또 잡혔기 때문에 의료선을 찍자니 탱류선을 했을 때 바이킹이 잡힐까봐 두렵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제 와서 바이킹 찍는다고 해도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캐너 탐사 여기서 쓰게 되면 뭐 그만큼 광물 수급량 못 따라가게 되는 거고. 와. 자, 밀고 이 언덕 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좀 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올라가죠. 여기 내주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압도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1세트 저지선입니다. 네, 그 특유의 버티기 메카닉을 보여주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나나 싶었었는데 네. 역시 조성주 선수는 조성주 선수네요. 그렇죠. 이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스피디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김기현 선수를 흔들고 있어요. 네. 이것저것 좀 다 깨고 있습니다. 또 느낌이 약간 다른 건 난전보다 원래 조성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의 난전인데 네. 당연히 또 정면. 제재
들어간 타이밍상 업그레이드를 약간 앞서가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상대의 1업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서로 막 견제하고 스캔단들 쓰고 막 정찰하고 하는 동안에 상대 업이 나보다 약간 늦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업을 빨리 찍어두고 그 2업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든 싸움을 걸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성주 선수도 방업이 생각보다 늦게 준비되면서 공 2업 방 1업인 단계에서 싸운 건 약간 아쉽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1단계 차이가 나는 그 타이밍에 아슬아슬하게 싸움을 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가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싸움의 속도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세트 경기 지뢰 승리했다는 이후에 두 번째 대결 입구를 뚫어버리면서 승리를 쟁취한 조성주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0 조성주 선수 쪽으로 활짝 웃어주고 있거든요. 김기현 선수 세 번째 경기에서 이 분위기를 끌어내야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레릴랑마루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김기현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리얼리티.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김기현 선수입니다. 자, 어렵사리 예선을 뚫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난적을 만났어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번 세트의 승리를 찾아와야 돼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1세트 경기는 지뢰는 그 전략으로, 두 번째 경기는 자신의 주특기인 속도로 승리를 따내면서 2대0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3세트는 빠른 투가스로 111입니다. 네. 와, 근데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나죠. 근데 일단 예선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조성주 선수도 예선 통과하고 올라왔거든요. 원래 만나는 게 예선을 통과하고 코드S에서 떨어진 선수를 만나는 게 정석인데 이번 시즌은 와일드카드전으로 장민철 선수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2대0 분위기, 그럼 조성주 선수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태태전 쓸 수 있거든요. 원래 조성주 선수가 태태전에 벤시 가장 사랑했어요. 원래 이제 그 박빙의 또 그 벤시 사랑이 한 명 있긴 있었지만 그 선수 이제 김영진 선수가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조성주 선수 혼자 남았는데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오랜만에 또 대놓고 이제 처음부터 벤시 또 써보는 와. 거죠. 그리고 정차로운 건설 로봇 해병으로 잡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딱 한 대 못 때려서 살거든요. 네. 와우. 기세 출발이 좋아요. 그 자리도 조성 선수가 좋아요. 벤시 쓰기 아, 진짜 그렇죠. 좋은 위치입니다. 좋아요. 아니면 뭐 오늘 또 지뢰드랍 좋아했으니까 지뢰드랍 이후에 벤시가 또 되고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뭘 해도 김기현 선수가 지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네. 그나마 테마가 달랐거든요. 그나마 김기현 선수도 원서치로 상대방의 체제를 빠르게 봤다라는 거. 멀티 없이 투가스로 군수공장 체제구나. 그건 알기 때문에 흔들릴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죠. 벤시 갈 수 있겠는데요. 화염차 사신을 찍었다는 건 이게 정면 한번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벤시 연달아서 콤보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사진 더블에게 강합니다. 가장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반응로 딱 붙여가고 있을 때 네. 이때 가서 정면 흔들어 버리면 알아도 못 막는 견제 타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신을 우선 뒤로 뺐습니다. 화염차가 화염차가 해병을 못 잡더라도 해병을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거든요. 네. 그렇죠. 한사진 한기 대동하게 올라갑니다. 입구 쪽에 수비병력 우선 해방소. 뒤쪽으로 지금 빼놨는데 또 오. 와요. 오, 일방송. 병력 갖추고 지금 계속 압박할 생각을 조성주 선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기현 선수가 바이킹만 어떻게 나올 때까지만 버텨도 되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오히려 벤시보다 해방선을 찍어준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타이밍을 반박자 더 앞당긴 거거든요. 네, 네. 타이밍은 빠르죠.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벤시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 잡혔어요. 못 내려갑니다. 네, 좀 내렸고 여기다 사령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종수 선수도 늦은 확장이기 때문에 굳이 당장 안 돌려도 되긴 되거든요. 네. 대신에 놓치지 않아요. 네, 약간 어설프게 내려가다가 잡아먹히는 건 안 됩니다. 이 싸움 원래 조성주 선수가 잘하거든요. 네. 여기서 살살 유인했다가 나오는 거 잡아먹기? 사실 이거 하나 조심해야 더. 돼요. 사신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목에 지를 던지면
다 죽습니다. 오, 내려올 때 지뢰 오. 지뢰 빼고. 자 내려오는 판단. 지뢰 잘 뺐어요. 그리고 조성주 선수 지뢰를 너무 한 번에 다 던지는 바람에 내려오기 한 개. 아니 근데 이거 해방선 지금 본인 쪽에 떨어지거든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병력만 지금 묶어놓으면요 이동 거리가 자, 꽤 파이팅! 돼요. 일부러 파이팅 묶어두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바이킹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바이킹 있는데요. 반응이 반응 바로 했어요. 네, 그나마 어우. 은폐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스캔 탐색이 없어도 막을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나마 지금 일꾼을 빼면서 큰 패를 좀 보진 않았어요. 자, 바이킹으로 지금 정리한 김기현. 네. 일단 이 정도면 김기현 선수가 사신 더블하는 것 치고는 잘 버텼습니다. 네. 자 병력을 뒤쪽으로 후방 배치해놓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요. 자 이제 완성이 되고 일꾼 붙입니다. 이 다음에 은폐 벤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떠나주게 되는데 김기현 선수가 초반부터 흔들렸고 앞마당 사령부를 빠르게 활성화 못 시켜서 에너지 모이는 대로 지게로봇 떨굴 수 있거든요. 반박자 느린 엇박자 타이밍에 벤시가 들어가는 거라 포탑을 지어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판단 못 해주고 있어요. 네. 벤시가 조커 카드입니다. 이거 보나요? 봤어요. 이렇게 하면 와. 이제 김기현 선수가 정말 이기기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의료선 한 기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바이킹 전차 꾸준하게 찍어주면 절대 타이밍 한번 나오거든요. 견제 유닛 다 잡아먹는 순간에 내려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병력이 항상 살아남아서 네. 착실하게 다 모여야 돼요. 자원 남기고 이러면 안 돼요. 포탑 완성됐죠? 네, 병력 계속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야 됩니다. 절묘하게 지금 확인하면서 포탑을 건설할 시간이 벌었습니다. 오. 근데 이것도 진짜 김기현 선수의 최적화가 정말 좋은 겁니다. 방금 앞마당 지역 쪽으로 오는 벤시를 봤기 때문에 앞마당에만 포탑을 짓고 그 이후에 본진에다 추가로 지었어요. 이것까지 끊어주면 깔끔하게 막아냈지요. 정찰 통해서 상대방의 벤시의 존재를 알아차리고요. 근데 사령부를 더 지었다라는 건 이제 경기를 좀 더 길게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성주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넘어갑니다. 김기현 선수가 이번 세트에 조성주 선수보다 좀 더 괜찮았던 건 조성주 선수가 가스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가스 유닛들이 아직 생각보다 성과가 덜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싸움으로 가기엔 김기현 선수가 괜찮은 건데 근데 조성주 선수에게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줄 수는 있어요.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지금 벤시를 3개까지 찍어줬다는 건 트리플을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트리플을 지은 만큼 벤시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데 이 벤시 끊어주고 세 번째 벤시까지 끊어주게 되면 오히려 김기현 선수가 자극제 타이밍에 완벽한 칼 네. 타이밍을 적중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업은 무조건 김기현 선수가 좋아요. 지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벤시 4개까지 찍잖아요. 이거 벤시로 무조건 시간 벌고 상대방이 트리플 안착시키지 못하게 본인은 돌리면서 업그레이드가 늦는 만큼 시간을 벤시로 벌어줘야 되는데 김기현 선수가 계속해서 벤시를 잘 끊어주고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네. 조성주 선수가 지금 진짜 엄청난 초강수 지금 거의 올인급의 경기를 선택했는데요. 이건 수비에 지금 올인을 했어요. 조성주 선수가 뭐냐 생산시설보다 보안구속도를 먼저 추가했습니다. 누가 봐도 김기현 선수가 타이밍 잡고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든 못 내려오게 할 자신이 있는 건지 업을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병력 진짜 늦게 추가했어요. 지금 여기 이거 스캔 한 번 더 빼려고 예. 일부러 벤시가 오버액션을 해준 건데 포탑 시야에 보였어요. 살짝 지금 들어가면서 바이킹이 정리가 됐죠. 아 이거 김기현 선수가 오, 절대 타이밍 괜찮아, 잡을 너. 수 있는데 진짜 이번 세트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거든요. 김기현 네. 선수가. 좀 타이밍이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계속 벤시를 끊어주니까 스캔 한 번마다 벤시 하나씩 끊어준다는 거. 상대방은 테크에 투자 안 하고 네. 다른 곳에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것도 끊어주면 김기현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기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0대에서 1대2 맞춰야 돼요. 근데 벤 씨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뭘 잘해주냐면 공격적인 스캔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선수는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사실 좋은데 못 잡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성주 선수는 벤 씨가 정말 비싼 유닛으로 더 중요한 걸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못 자, 내려오게. 병력 보내면서요. 네. 자 내리도록. 저 병력이 한 번만 우선 뒤로 빼게 하면 이득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트리플 못한다. 사신 와 이거 자신 하나가 정말 용맹하게 시간 끌어주잖아요. 여기서 1분만 조성주에게 더 주면 네. 인프라 완성되고 업그레이드도 그렇죠. 다 따라갑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김기현 선수로서 최악이 뭐 어떤 상황이냐면 조성주 선수가 1럽에 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기현 선수가 아예 그럼 더 늦게 가야 돼요. 2업을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이거 애매하게 1, 2럽 대 1, 2럽 싸움 거는 건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본인만 공방 1업에 자극시가 되어 있는데 화염차 2기, 사이클론 하나, 사신 하나의 시간이 계속 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조성주 선수가 약간의 도박수를 성공시켰습니다. 트리플 활성화 와. 시켰고 인구수가 이제 앞서요. 네. 수비에 올인했어요. 수비를 하고 여기서 이 비싼 유닛을 활용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주다 보니까요. 병영 하나, 운송장 하나, 우중호 네. 하나였고요. 이 상태에 트리플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원래 병영 그때 지어도 약간 늦거든요. 네. 근데 공항이면서 둘을 지었어요. 아... 그 다음에 병영 들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버텼습니다. 그리고 감지탑이 지었어요. 감지탑 지어지면 그럼 공격 더 안 가거든요. 상대가 이제 볼 거니까. 그 레릴랑마루 세로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선수가 견제로 이득을 거둬줄 수 있는 위치라 자리운이 조성주 선수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센터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는 선에서 서로 비슷한 싸움만 해준다고 하면 조성주의 피지컬 견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2업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러면 김기현 선수가 초반에 가스 싸움에서 좀 이득을 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그 좋은 자리 이용하러 조성주 선수가 병력 이끌고 올라가잖아요. 네. 인구수에서도 20 정도 앞서 나간 조성주예요. 이게 뭐 경력까지 좀 올라갑니다. 이게 목소리와 꼬리를 바꾼 인호공주처럼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결혼을 또 들어가요. 못해요. 지금 들어갑니다. 이긴다는 그냥 확신! 들어가요. 야, 이거 들어가서 와. 위에서 그냥 잡아버리는데요. 기세로 찍어 누릅니다. 아, 이게 좋은 타이밍 있었는데. 아, 김기현. 그냥 찍어 누르네요. 네. 자, 이 조성주 선수의 그 움직임 앞에 네.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대0이란 스코어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심정이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경기까지 내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트리플 지역 쪽에 폭탄 드랍이 떨어지긴 했는데 센터 싸움에서 밀려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살을 치는 거고 조성주는 뼈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여기서 무난한 엘리전 간다고 해도 엘리전 때 보통 이제 전차 수를 많이 보는데 그 전차 수도 압도적이고요. 네. 생산기지는 지금 점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견제를 통해서 자원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만 주력 병력까지 싸움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뭐 그나마 뭐 일꾼 뭐 귀찮아서 안 아우. 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역전의 가능성으로 바뀌긴 바뀌는데 네. 아, 그러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는 생산 시설을 못 잡으면 병력 일단 김병수가 없어요. 네. 자, 이번 경기 제대로 시간을 끌었던 조성주 선수의 병력 모아서 한 타이밍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3대0으로 승리 따는 코드의 승리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게 진짜 공격적 스캐너 탐색이 이루어지지 일부러 않게 한 것 같아요. 계속 은폐벤시 일꾼 하나도 못 잡아도 그냥 무조건 보낸 게 김경 선수의 머릿속엔 상대가 뭐 생산시를 얼마나 늘렸는지 궁금해서 원래 스캐너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은폐벤시가 자꾸 오니까 도저히 못 써요. 벤시에 막아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병영, 원뭐 운송자, 원우주공으로 버티는 이걸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형식으로 스캔을 쓰게 되니까 자원 최적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경기가 좀 종료가 됐고 오늘 경기에서 코드에서 올라간 조성주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주 선수, 그 프로리그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제는 개인 리그에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오늘 3대0으로 승리단에 올라갔는데요. 승리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판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 이겨서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그 지뢰를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핵보다 강한 지뢰, 테란의 미래가 곧 지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지뢰 연구가 조성주 선수 그 지뢰에 대한 그 발견 언제 하셨습니까? 좀 초기 때 했는데 좀 쓰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테테를 만나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부러 이제 어스름탑을 골라서 그 지뢰 지제를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김경 선수가 어스름탑을 빼버렸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맵에도 쓰면 쓸 수 있었어요? 네? 다른 맵도 있었나요? 쓸 수 있는 맵이? 그런 건 아닌데 다음에 쓰면 되니까. 오늘 야. 그냥 바이오닉으로 다 이기면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조성주 선수 하면 그 난전 형식의 플레이의 원탑이라고 손꼽히잖아요. 그만큼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오늘은 난전 형식으로 풀어가기보단 센터 싸움에 집중해서 한 번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냥 묵직한 한 방. 오늘 준비한 건 그거였나요? 상황이 제가 다 좋아가지고 그냥 정면 싸움만 하면 끝날 것 같았어요. 굳이 난전할 필요도 없이 네. 또 오늘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치렀던 그 세트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했던 게 원래 웬만해선 테란 대 테란에서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땐 발전 지향적인 플레이를 못하는데 원원원 체제에서 병영 하나, 군송장 하나, 우종호 하나인데 트리플 먹고 이 상태에서 병영 안 찍고 또 업그레이드 하려고 공항에서 둘을 지었어요. 이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나요? 어차피 제가 벤시를 계속 뽑기 때문에 안 나올 걸 알고 한 거. 그렇군요. 그 상대방의 그 심리까지 계산된 경기 결과라고 저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개인 리그입니다. 뭐 우리 프로리그 내에서 거의 안 지잖아요. 최근에 딱 한 번 진 경기만 지금 봤는데 이제 개인 리그에서도 그 포스를 보여주면서 우승컵 한번 들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GSL 목표
어떠세요? 일단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 네. 저번 시즌에 너무 허무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은 꼭 우승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만약 우승을 한다고 하면 가장 조금 무서울 수 있는 상대 선수 좀 있나요? 일단 토스가 너무 세가지고 토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토스만 잘 넘기면 될 거다. 자, 그럼 끝으로 팬분들에게 개인의 코드에서 올라왔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번 시즌에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심심하셨을 텐데 이번 시즌에는 오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주 선수입니다. 4달간의 그 기다림 끝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코드에서 올라갔습니다. 지난 경기 주성 선수에게 0대3으로 무너지면서 4달을 기다렸어요. 네, 거의 그래서 5달이. 기다린 만큼 오늘 조성주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또 멋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테란 대 테란, 명품 테란 대 테란이었죠. 네. 4개월을 기다린 만큼 대기만성으로 GSL 우승을 단 한 번에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된 코드의 모든 일정이 좀 종료가 됐습니다. 올라간 선수들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테란 10명에 프로토스 12, 저그 9명이에요. 프로토스의 강세는 이제 언급이 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프로토스의 강세를 느낀 것 치고는 테란과 저그 선수들이 상당히 선전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선수들이 그 비율을 맞춰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종료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코드 S가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요. 지금 강태우 선수는 지금 활동 지역을 변경하는 바람에 와일드카드전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명만 결정되면 코드 S의 32명의 멤버가 지금 확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개막전 경기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막전은요. 다다음 주 수요일 2주 뒤. 예, 2주 뒤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 다음 주에는 선수들의 프로필 촬영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휴식기를 갖고 7월 6일 수요일 날 저희가 GSL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 경기로 지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가 2주간의 휴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쉬시는 동안에 또 이제 코드 S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기를 또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와일드카드에 어떤 선수가 또 뚫고 올라오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겠죠. 다음 주 소식을. 그렇죠. 자, 그리고 스타리그도 이제 그룹 D의 경기. 조성주 선수와 서성민 선수가 또 김기현 선수도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GSL을 치르고 나서 이기고 올라갔던 선수들이 스타리그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조성주와 서성민도 기세를 탈 수 있고 김기현 선수는 마지막 리그라고 볼 수 있는 스타리그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일 오후 1시부터 경기가 펼쳐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7월 6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코드의 32강 개막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영재, 박진영,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come to a GSM.